동해시 작은 마을 8평의 작은 원룸, 그릇은 6개, 수저는 2세트, 방 안엔 책상과 이부자리 2채가 전부. 우리 부부는 살고 싶은 도시 작은 집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8평의 작은 집. 지금 이 집에서 우리가 가진 가구는 싱글 침대 크기의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뿐입니다. 넓은 책상에서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일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이상 가구를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건이나 가구를 하나 들일 때마다 생활 공간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 살며 넓지 않은 공간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바로 꾸미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물건이나 가구일지라도 작은 집에 가져다 놓는 순간 발 디딜 곳이 줄어들고 보기에는 예쁠지 몰라도 공간이 좁아지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물건이나 가구를 들이려고 할 때면 항상 질문합니다. 이 물건이 여백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답은 언제나 길게 고민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여백과 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답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로 물건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은 아담한 마당과 널찍한 옥상이 딸린 24평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주택살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터라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옥상에서 햇볕을 받으며 빨래를 널고 집안 구석구석을 내 취향대로 마음껏 꾸며가며 우리는 꿈꾸었던 모든 낭만을 이루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낸 뒤 월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게 되었을 때 집을 찾아보던 중 지금의 집 8평 크기의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여러 가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보통 원룸에서는 혼자 사는데 둘이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8평에서 살려면 물건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각자의 개인 공간이 없어도 괜찮을까 등 이런저런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했으니 일단은 물건을 최대한 비워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우선 필요하지 않은 물건부터 비워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수기나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와 같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될 법한 소형 가전들을 비워냈습니다. 이어서 카펫, 침대, 티테이블과 의자를 비워냈고 자주 입지 않는 수십 벌의 옷과 신발을 비웠습니다. 또 사놓고 읽지 않는 수백 권의 책과 다 쓴 노트들을 비워냈습니다. 그릇과 수저 역시 둘이서 사용할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하나둘씩 줄어들 때마다 공간도 조금씩 넓어져 갔습니다. 또 빽빽히 채워진 물건과 가구들이 빠지고 나니 집안이 울릴 정도로 텅 비었고 이웃분의 경차 한 대만으로도 이사가 가능할 만큼의 작은 살림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막상 생활해보니 예상대로 8평 원룸은 무척이나 작았습니다. 공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자연히 아쉬운 점도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이를테면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또 빨래를 말릴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것도 불편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늘어놓는다면야 끝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작은 집으로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집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 때문입니다. 널찍한 24평 주택에 살았을 때 우리 부부는 청소를 계속해서 미루고는 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을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청소를 시작하고는 했습니다.
둘이서 3개의 방과 넓은 거실, 주방, 그리고 베란다를 분주히 돌아다니며 진공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를 밀고 당기다 보면 어찌나 진이 빠지던지. 그런데 작은 집으로 이사 온 뒤에 청소는 한결 쉬워졌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작은 집에서는 청소하는 시간을 미리 계획할 필요도 없고 진공청소기나 물걸레 청소기도 필요 없습니다. 둘이 함께 청소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둘 중 한 명이 10여 분 동안 빗자루로 천천히 먼지를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땐 듣기 싫은 모터 소리와 먼지 섞인 바람 탓에 청소를 하면서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빗자루 청소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쓱 비지를 해서 흩어진 먼지와 머리카락을 천천히 모으다 보면 집이 깨끗해지는 동시에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의 청소는 미루고 싶지도 피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 살며 여백의 아름다움에 자주 감탄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여백을 지키기 위해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꾸준히 비워내고 토퍼와 같이 접고 펼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넓은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침실과 주방, 다용도실 등 각각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원룸에서는 이 모든 일을 한 공간에서 모두 다 해결해야 하니까요. 공간에 여유가 있어 각각 분리되어 있다면 물론 편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물건이 널브러져 있어도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하나의 공간을 아낌없이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물건이든 공간이든 충분히 사용한다고 느낄 때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낭비 없이 쓰다 보니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진 물건이 간소화되며 모든 물건의 제자리가 생겼고 그러자 물건을 찾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 공간의 너비와 개수가 줄어드니 동선은 훨씬 단순해졌고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삶의 규모가 작아진 만큼 삶을 유지하는 비용도 자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 소도시 작은 원룸이다 보니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월세나 대출 이자와 같은 주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집값이 하늘을 찌르는 도시에 산다면 숨만 쉬어도 나가야 할 돈이 줄어드니 자연히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 또한 작아졌습니다.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체력을 아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더 자주 여행을 계획하며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은 소도시에서의 소박한 생활이 우리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저희는 수제 노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일정 수입이 있지만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장에 남아있는 돈과 앞으로 나갈 돈을 계속해서 계산해야만 하는 빠듯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애써 외면해야 했던 그때, 그저 돈을 많이 벌어 돈 걱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벌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늘어난 수입이 돈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여주긴 했지만 돈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달에는 여유있게 외식과 여행을 즐기다가도 수입이 적은 달에는 장을 볼 때도 가격을 신경 쓰며 식재료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 따라 생활의 모양새도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야 돈 걱정이 사라질까?
그런데 수입이 늘어나면 잠깐은 가벼워질지는 몰라도 돈 걱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입이 줄면 걱정은 또다시 생겨날 테니까요. 당장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계부를 기록해서 2달간의 지출을 살펴보니 우리는 여행과 식비의 절반 이상의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가지 항목에 한해 다음 달 쓸 돈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써보기로 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남은 돈을 확인하며 기록하는 일이 꽤 번거롭긴 했지만 확실히 씀씀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씀씀이가 줄어든 만큼 일상의 기쁨도 덩달아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꼭 참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참았던 불만이 터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참으며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돈은 늘 아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월세를 낼 수 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맛있는 과일 대신 늘 저렴한 과일을 사 먹었고 마음에 쏙 드는 옷 대신 가격이 덜 나가는 옷을 사 입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과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참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성에 안 차는 소비를 하고 나면 만족은커녕 괜히 아끼려다 돈을 더 버렸다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간 해왔던 이런 절약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펑펑 쓰지는 않되 또 너무 아끼려고만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먹어보았고 마감 떨이로 판매되는 값싼 과일 대신 먹음직스럽고 신선한 과일을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충분한 만족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평소 먹던 과일보다 조금 값을 더하니 그전엔 맛보지 못했던 미각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고 여행을 갈 때도 무조건 저렴한 숙소보다는 값이 좀 더 나가더라도 원하는 기준에 맞는 곳을 예약했더니 침대가 편안하고 정갈하여 여행의 여유로움을 배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만족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소비하다 보니 정작 절약해야 할 것과 아끼지 않고 소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옷에는 큰 관심이 없어 편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하기에 옷 쇼핑에는 지출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또 미각도 그리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특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아니더라도 깔끔한 식당에서의 점심 특선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반면 여행 비용이나 오래 사용할 좋은 물건을 살 때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나 좋은 물건을 샀다고 느낄 때는 돈이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어 침구류, 편안한 의자, 텀블러 같은 생활 속의 물건들은 까다롭게 검색하고 오래 고민하여 가격을 크게 따지지 않고 구입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신중히 고민하여 고른 성능이 좋은 물건들은 그만큼 만족스럽게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식재료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직거래로 구입하고 요리의 기본이 되는 양념장들은 비싸더라도 맛이 좋은 걸로 고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하는 일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기꺼이 돈을 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는 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약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사는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도 굳이 크고 비싼 집에 돈을 쓰지 않고 10평 내외의 작은 집을 빌려 살거나
직접 집을 지어 살 생각입니다. 또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는 것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를 구매하거나 유지하는 데 돈을 쓸 계획이 없습니다. 스마트 기기에도 둘 다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 핸드폰은 가족 중 누군가 교체하고 남은 것을 물려받아 사용하면 되고 데이터도 따로 쓸 일이 거의 없어 통신비도 둘이 합쳐서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만의 생활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쓰지 않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언제 우리가 웃고 만족스러워 하는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이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것들에만 기꺼이 돈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계부를 씁니다. 그저 아끼기 위한 기록은 아닙니다. 지출을 살펴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소비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때 돈을 잘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돈을 잘 쓴다는 것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고 그 이상의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충분한 만족 기준점을 알게 되면 아무리 더 좋은 것이 있다 해도 필요 이상의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자기만의 충분한 만족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평수를 좁혀 이사했는데 의외의 간편함을 발견하고 나의 생활 패턴엔 작은 집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역시 집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확고한 기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비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만족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되면 매일 똑같은 옷만 입을지라도 다른 이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이유는 자신이 몇 살까지 살아있을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전기 수입이 끊기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등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생활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수입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한 달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생활의 필요 적정량을 분명히 알고 나니 돈의 불안감으로부터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훗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에 돈에 대한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물건도 걱정도 충분히 내가 덜어낼 수 있을 만큼 덜어낸 것 같아 꽤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작고 단순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대학 졸업장도 정년이 보장된 직장도 없으니까요. 그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었고 삶의 군더더기를 하나하나 비워내자 우리에겐 꼭 필요한 행복만 남았습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행복은 저축할 수 없다는 말처럼 현재의 만족과 행복은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시간이 흘러 더 가진다 해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찾아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점점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물건도 마음의 짐도 덜어내는 가벼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